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블라인드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FNC 김호주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호주 대표님은 오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블라인드 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을 한 김호주 대표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입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대표님? 일단은 최근에 이제 조금 조용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다시 좀 하반기까지는 좀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좀 반도체 쪽입니다. 이제는 반도체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반도체 나름 너무 넓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반도체 보고 이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 그 지수를 봤을 때 네. 반도체가 지수를 올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좀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동의해요.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결국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다른 개별 섹터도 매수를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반도체 쪽을 좀 건드려주게 되면 지수가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장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뭐 JP모간 같은 경우 대선 전부터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를 예상했고 그리고 뭐 최근에 3,002포인트까지 또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또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네. 정책 테마 쪽으로 이제 강하게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좀 염두에 두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님은 반도체가 이제 좀 대세의 흐름 좀 잡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조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제일 먼저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반도체는 그래도 좀 한번 우리가 계속 필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반도체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제주 반도체. 이건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왜 제주 반도체가 지금 중요할까요? 일단은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장에서 좀 대표적인 그렇죠, LPDDR.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이제 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일단은 좀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 두 종목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이 좀 나왔었죠. 그쵸.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는 이제 또 HBM4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유통까지도 다 이제 되면서 뭐 반도체 레거시 업황에 좀 긍정적인 그런 반등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우리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좀 고개를 좀 돌려주는 흐름이 좀 나오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시그널에 포착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 반도체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지만 이제 팹리스 형태의 이제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쭉 뭐 D램, 낸드, 뭐 레거시 이쪽으로 좀 개발을 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실적 면에서 봤을 때도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미 올해도 또 이제 9%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매출이 좀 나와줬고 또 국내에 200여 개가 넘는 고객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거기에 이 회사의 매출 자체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이 90%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탄탄한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 또 미디어텍, 그다음에 AI 동맹으로 인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횡보를 했어요. 반도체가 올해 초에도 잠깐 반짝였지만 그 이후에 다시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고 계속 죽어 있다가 이제 고개를 좀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횡보 장세에서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와 주는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은 이런 주도 업종에서도 또 반도체, 뭐 물론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쪽으로 네. 자금이 처음 먼저 이제 유입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수급을 충분히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양봉이 좀 나왔죠. 이 부분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급등에 대한 시그널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뭐 이제 현재가 이하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목표가는 16,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오늘 처음 종목으로 좀 제주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첫 방송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아무거나 안 갖고 오거든요. 좀 힘을 준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주 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가격 전략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정태근 이사가 준비한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어떻게 보면 아까와 똑같은 문구입니다. 종목만 다른 건데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선택을 했어요. 대세에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세에 따르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아까 뭐 비슷하게 반도체 얘기해서 이거 너무 넓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너무 넓습니다. 혹시 김우주 대표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급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NHN이라든지 NHN KCP 그쵸. 이런 쪽으로도 좀 잘 보고 있는데 확실히 강한 상승세. 이 불장에서는 올라가는 쪽에 또 좀 태워가는 것도 맞아요. 나쁘지 맞아요.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주 대표는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는 네. 인기가 많은 종목을 불타기도 가능성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쪽입니까? 아니면 좀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냥 두더지잡기식으로 갑자기 쑥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도 종목을 공개해 주신다라는 거는 네. 뭐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아직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카더라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일단 종목 공개하고 이야기 마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E8이라고 해야 돼요? 네. E8이라고 해야 돼요? E8이요. E8. 저도 뭐라고 해야지 헷갈려가지고 찾아봤는데.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거 들어볼까요, 한번? 네, 제가 좀 카더라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은 써버린 AI도 그렇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뭘 한다더라, 뭘 할 거야. 그냥 무조건 주가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미트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E8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전혀 실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오늘은 E8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뉴스 나온 걸 좀 정리해보자면은 E8이라는 이 회사가 오늘 그 4세대 분산형 블록체인 거래소인 부산 디지털 거래소 여기와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구축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상가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정책 테마였던 중심에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지만 소버린 AI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법안까지 만들면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뭐만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책 테마였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과정들 속에서 현재 이 회사가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그 실물 자산이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트윈과 연관돼서 그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그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을 가상 세계에 가져와서 그 속에서 어떤 정비 사업 어떤 그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실증 사업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제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구축 인프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종 오다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뭔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MR 쪽도 이해가 엮여 있는데 이렇게 많이 엮여 있는 네. 기업들이 조금 실체가 없는데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디지털 원자로 AI 연구센터 공동으로 가상 원자로 시뮬레이션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MR을 만들기 이전에 SMR 설계라든지 검증을 위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법령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현재 목표를 하고 있는데 실체 있는 어떤 사업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앞으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매수가는 5,200원 이하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8 들어봤고요. 자, 이제 바로 오늘 이제 전략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주 대표님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시장 주도주를 포착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이거 진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순환매. 대체로 이제 블라인드 리뷰 처음 출연하신 분들 순환매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순환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는데 바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면 순환매에 따른 경우를 좀 봐야 돼요.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주도업종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좀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도 하이닉스라든지 삼성, 뭐 이런 2차 전지나 뭐 건설,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수급을 잘 받아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양 지수가 이제 초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도주로서의 이 수급의 흐름이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는 단순히 또 받아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트렌드들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서 빠르게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시장은 확실히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AI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주도주에서 수익을 챙기셨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좀 펼쳐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신고가가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차익 실현을 좀 해놓고 조금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치면서 새롭게 좀 주도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양방향 전략을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라는 점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순환매 이게 좀 타이틀 자체는 쉽지만 지금 반도체 AI 2차 전지가 새롭게 주도주로 갈 수 있을지 잘 체크해 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이사의 블라인드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또 이 블라인드 뷰 300이기 때문에 어떻게 또 전략 잘 잡아왔는지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정책 수혜주 공략. 조금 혹시 이제 지역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아시겠지만 결국 정책 테마적으로 공략을 하자라는 결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그 과거 진보 때 새로운 지지대 영역으로 가다 보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김대중 정부 때 1,000포인트를 갔었고 노무현 정부 때 2,000포인트, 문재인 정부 때 3,000포인트를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웰크 증권사들 학습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지수의 어떤 추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JP모건 같은 경우에 대선 전에 3,000포인트 예상했었다가 내가 3,200포인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2021년도 고점에 3,400포인트를 지금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지수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가 좀 받쳐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책 테마가 좀 이제 꽂을 필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혜주를 공략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 수혜주를 공략을 해보자. 오늘의 전략으로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확실히 주도주 빨리 지금 하나 잘 잡아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두 분의 이야기를 모아서 해보면은 공통점은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대표,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